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어느 산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상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머리가 9이므로 코가 9개, 입도 9개, 눈과 귀는 각각 18개나 되었습니다. 힘도 보통 사람의 9배나 되어서 아무도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9 달린 사람은 가끔 마을로 내려와서 양식과 귀한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가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그 머리 9 달린 도둑이 오늘 또 마을로 내려왔대. 마을 사람들은 서로 걱정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머리 9 달린 도둑이란 말만 들어도 울던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쁜 색시가 붙잡혀갔대. 저녁 때가 다 되었을 때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예쁜 색시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젊은이의 아내였습니다. 심부름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우물물을 길러 갔다가 붙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몹쓸 도둑놈, 두고 봐라. 내가 꼭 잡고 말겠다. 젊은이는 화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만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도둑을 잡아서 아내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아내를 생각하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드디어 그 괴상한 도둑이 산다는 산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젊은이, 어디 가시오? 산골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괴상한 도둑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아니, 머리 9 달린 그 도둑 말이오? 할머니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산골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소.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내 아내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의 고집에 할머니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산길 중간쯤에 있는 오막살이 집을 찾아가시오. 거기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한 분이 계실 테니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가시오. 젊은이는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산길을 얼마 동안 걸어가니 과연 오막살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에게 도둑을 찾아가는 까닭을 얘기하고 아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도둑은 힘이 장사라오. 젊은이 같은 사람은 목숨이 10개라도 당할 수 없소. 그래도 꼭 가겠다면 이 동삼을 먹고 뒷산에 있는 바윗돌을 한번 들어보고 가시오.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절을 하고 커다란 동삼을 하나 먹었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뒷산에 있는 바위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 힘으로는 도둑을 찾아갈 수 없으니 동삼을 하나 더 먹어보시오.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몇 개의 동삼을 더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동삼을 먹고 힘이 점점 더 세어졌습니다. 이제는 바위를 번쩍 들고 마음대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하면 도둑과 싸워도 되겠소. 이 칼도 함께 가지고 가시오. 젊은이는 칼을 받아들고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이 길로 한참 걸어가면 발길에 돌 하나가 채일 것이오. 그 돌을 들어보면 작은 구멍이 있을 것이오.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괴상한 도둑을 찾아가는 길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산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돌이 하나 발끝에 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크, 여긴가 보다. 돌멩이를 드러내자 과연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구멍을 계속 파내었습니다. 그 구멍의 흙을 널찍하게 파내자 대궐 같은 큰 기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그 집이 바로 머리 9개 달린 도둑의 집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 문 밖에 있는 우물가의 커다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젊은이는 도둑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웬 여자 한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와 함께 붙들려간
자기 집에서 심부름하던 여자종이었습니다. 틀림없는 도둑의 집이구나. 젊은이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들킬까봐 여자종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한참 생각하다 버들잎을 따서 물동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웬 버들잎이 이렇게 떨어질까? 여자종은 물을 엎질러 버리고 다시 새 물을 길었습니다. 젊은이는 또 버들잎을 따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종이 나무 위를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아! 서방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여자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마님은 잘 있느냐? 머리 9 달린 도둑은 어디 있느냐? 거기 계시다가 들키면 큰일 납니다. 서방님, 어서 내려오십시오. 여자종은 겁이 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 내려가마. 그 머리 9 달린 도둑놈은 지금 안에 있느냐? 도둑은 지금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곧 돌아올 겁니다. 젊은이는 여자종을 따라 도둑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이 광 속에 숨어 계십시오. 마님께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종은 그 젊은 주인을 숨겨놓고 곧 마님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 발로 죽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 재수가 좋군. 아내는 찾아온 남편을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둑의 아내가 되어 이제는 옛날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젊은이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먼 데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네, 저건 도둑이 심리 밖에서 온다는 신호입니다. 젊은이는 광 속에 숨어서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9대문을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9개의 머리가 두리번거리고 18개의 눈알이 불같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앉아서 한 사람을 잡아놓았습니다. 젊은이의 아내가 도둑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놈을 잡아놓았지? 도둑도 좋아하였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이 서방님이 계시다는 것을 도둑에게 벌써 말해버렸습니다. 오냐, 염려 말아라. 내가 그놈을 죽이고 이곳을 떠날 테니 너는 모른 체 하고만 있어라. 젊은이는 칼을 뽑아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아, 네 놈의 죄를 알려줄 테니 어서 내 앞에 썩 나오너라. 젊은이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둑도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가 몰리더니만 나중에는 도둑도 힘이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서방님이 이겨야 되는데. 여자종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싸웠습니다. 칼이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도둑의 머리 하나가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옳다, 이젠 됐다. 여자종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내 도둑의 머리 9개가 모두 땅에 떨어지더니 곧 몸뚱이마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는 새파랗게 질려있는 색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벤 칼로 색시의 목도 잘라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여자종을 데리고 도둑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떤 광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또 어떤 광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광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꺼내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너는 나를 도와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옛날 아내보다 더 착한 사람이다. 젊은이는 착한 마음씨를 지닌 여자종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자종을 아내로 맞아들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